합성함수 써보면 자, 얘가 0,0, 3분의 1,1, 2분의 1, 2분의 1, 1,0을 지나는 함수. 얘가 똑같이 두 개 있고, 자, 얘네 둘의 합성함수. 자, 첫 번째 정의요. 0에서 3분의 1. 자, x가 0에서 3분의 1로 갈 때 y값은 0에서 1로 가지. 그럼 얘가 정의역이 0에서 1로 갈 때야. 그러면 0에서 1까지 싹 다 그리면 되겠다. 그지? 오케이? 그거를 어디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대충 이렇게 그리겠지. 맞니? 자, 그럴 때 이제 좌표를 좀 정확히 찍어보자. 일단 0,0 확정이고 3분의 1, 0도 확정이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거, 얘네들의 정 가운데인 0과 1의 정 가운데인 2분의 1이랑 똑같은 점이 여기 필요하지. 그게 누구야? 6분의 1. 그래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점이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에 해당되는 점에서 2분의 1의 함수값을 가질 거야. 오케이? 했나? 다음 또 필요한 거 뭐야? 3분의 1에 해당되는 점 필요하지. 그럼 3분의 1에 해당되는 점은 지금 이 3분의 1이 0과 1을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에 속하는 한쪽이지. 1에 해당되는. 그럼 0에서 2분의 1을 3개로 쪼개면 몇이야? 6분의 1씩이지. 응? 뭐? 맞니? 아니면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하자. 0에서 2분의 1까지로 보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거 통분하면 몇이야? 6분의 2지. 얘 6분의 3이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길이비가 몇 대면? 2대 1. 맞아? 그럼 요 안을 2대 1로 쪼개는 점 필요하지. 이해됐어? 9분의 1. 통분하면 18분의 2, 18분의 3. 2대 1 맞지?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에 해당되는 점이 6분의 1인 거고 0에서 3분의 1까지를 반으로 쪼개야 되는 점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좌표가 0,0, 9분의 1, 1, 6분의 1, 2분의 1, 3분의 1, 0에서 그래프가 지금 왜 이 짓을 왜 한 거야? 요 범위 내에서 이걸 싹 다 그려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가 요 좌표 때문에 좀 빡쳐.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다. 좌표 찍는 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프 개형은 알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요거는 진짜 좀 심하게 낸 거고 개형은 그릴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좌표는 그래. 좀 힘 버거워도. 자, 다음 정의요.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여기 안에다 그릴 거야. 자,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갈 때 y값 어떻게 돼? 1에서 2분의 1로 가지. 그럼 얘 정의역이 1에서 2분의 1로 갈 때 y값 어떻게 돼? 0에서 2분의 1로 증가하지. 0에서 2분의 1로 증가. 됐지? 자, 마지막 정의역 2분의 1에서 1까지. 2분의 1에서 1로 가는 요 범위 안에다가 그릴 건데 y값 어떻게 되고 있어? 2분의 1에서 0으로 가지. 그러면 2분의 1에서 0으로 갈 때 그래프 어떻게 돼? 2분의 1에서 1 찍고 0으로 떨어지지. 2분의 1에서 1 찍고 0으로 떨어지면 돼. 그럼 여기서도 비율이 필요하지. 3분의 1에 해당되는 점이 필요하잖아. 맞아? 그럼 얘는 1대2의 비율로 나눠지는 점이 뭐 대충 보자면 한 이쯤에 있는 점이 필요하지. 이 비율을 맞춰주는. 거꾸로 그려야 되니까. 이해됐어? 지금 우리 그려야 되는 게 이거잖아. 맞니? 이거 그려야 되잖아. x가 2분의 1에서 0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그려야 되니까 요 점에 해당되는 게 1대2로 쪼개는 점이니까 1대2로 쪼개는 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좌표를 찍어보면 요점 좌표가 뭐겠어? 3분의 2. 통분해보면 6분의 3, 6분의 4, 6분의 6이니까 1대2 맞지? 그래서 이제 좌표만 찍어주면 2분의 1에서 1 찍고 0으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다. 얘가 합성함수의 그래프. 다시 말하지만 좌표가 좀 빡세는 건 나도 인정하니까 이거는 못하더라도 그래프 개형은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이제 시키는 걸 해보자.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그렸고 그때 F 합성 F에 K를 넣은 게 K가 나와야 된대. 이걸 우리 뭐라고 배웠니 얘들아? K 넣었더니 K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 그러면 지금 항등함수,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항등함수가 뭐야? X랑 Y가 똑같은 함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이 그래프에서 X랑 Y가 똑같은 점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X랑 Y랑 똑같은 함수는 뭐냐? Y는 X. 0,0과 1,1을 지나는 직선이지. 근데 얘가 이렇게 쓱 그리려고 보니까 Y는 X니까 2분의 1, 2분의 1도 지나는 거 맞잖아. 그럼 여기도 살려주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찾는 K값은 누구야? 여기.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아까 했던 문제처럼 교점이 몇 개냐라고 한다면 4개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교점의 K값을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K를 진짜 구해야지. 구하자. 4개의 K값을 구하면 돼. 자, 첫 번째 0 바로 알지? 오케이? 다음 얘도 알지? 2분의 1. 문제는 요 점과 요 점은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 불가능하지.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많고 많은 직선들 중에서 얘는 구해야 돼. 오케이? 얘를 구해야 얘와 y는 x의 교점을 찾을 수 있잖아. 얘도 구해야 돼. 그래야 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좌표 따진 거야. 그래서 개형만 하는 거면 굳이 좌표 안 따져도 돼. 모양만 알면 되니까. 근데 얘는 필요에 의해서 어디는 구해야 되는 거야? 교점이 존재하는 직선은 구해야 돼. 그게 누구? 얘랑 얘. 얘네 둘은 우리가 구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구해보면 첫 번째 요 직선은 우리 좌표 다 구해놨으니까 6분의 1, 2분의 1과
3분의 1, 0을 지나는 직선이지. 맞니? 그래서 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냥 분수라서 좀 귀찮은 거지.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얘랑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 찾으면 되지. 그럼 y자리에 x 집어넣으면 4x는 1이니까 x는 4분의 1이네. 그래서 세 번째 k 값이 4분의 1. 오케이? 됐어? 마지막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은 3분의 2,1과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면 y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었나? 그럼 얘와 y는 x와의 교점. 그러면 x자리에 y자리에 x 집어넣으면 4x가 3이니까 4분의 3 마지막 k값. 그래서 k값이 이렇게 4개가 나오더라. 이 k가 뭐야? 교점의 x좌표.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그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2분의 3. 그래서 정답이 5.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거는 힘들어. 좌표 때문에 좀 빡세거든. 대신에 얘들아 이 문제의 답을 못 구하고 좌표까지는 조금 무리다 싶더라도 개형은 그릴 수 있어야 돼. 0에서 3분의 1 사이에 이 그래프 통째로 하나 그려야 되는구나.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까지는 요거 하나만 그리면 되고 2분의 1에서 1까지는 요거를 그리면 되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됐을까? 자, 합성함수 그래프 관련 문제는 여기까지고 그 옆에 297번 보자. 자, 요거는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거든. 이거 잘 들어봐. 되게 좋은 문제거든, 이거? 요거는 꼭 좀 정리 좀 하자. 자, 297번 보면 일단 문제 보면 y는 x랑 y는 fx의 그래프가 원점을 포함한 세 점에서 만나고 있대. 뭐 그림 그대로 보이지?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자. 지금 fx가 막 꾸불꾸불한 곡선이야. 일단 fx만 볼게. 자,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f 합성 fx를 하랬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배운 대로 그 합성함수 그려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곡선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못 그려.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못 구한다고. 왜? 일단 첫 번째,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정의역 나눌 수 있어? 이거 따로 나누고 이거 그릴 수 있어? 곡선을? 직선이 아니잖아. 곡선은 못 그려. 다음 두 번째, 그럼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이거 식 구할 수 있는 사람 있냐? 없지. 나도 못 구해. 좌표가 없으니까 못 구해. 그리고 이거 너희가 아마 별일이 없으면 겨울방학 때 배울 거거든? 4차 함수 그래프야, 이게. 그래서 결론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못 그려. 못 그려. 그래서 지금 이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는 아까 그 전 문제에서 끝났다고 한 거거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합성함수를 줬는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면 어떻게 푸냐? 자, 보자, 이제. y는 x까지 그려보면, y는 x가 이렇게 했고, fx 그래프가 원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얘네 둘의 교점이 여기에서 한 번 있고 원점에서 한 번 있고 여기에서 한 번 있지. 여기까지는 별일 없다. 그지?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잘 들어, 여기서부터 얘들아. F 합성 fx가 되는 x값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 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뭐면 되겠니? 단순하게 생각해. x면 되잖아. fx, 얘가 x면 fx는 fx잖아. 맞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해석해서, fx가 x가 되면 되는구나. 근데 이거 우리 방금 전까지 했잖아. 이거 성립하는 게 뭐야? fx랑 y는 x의 교점 아니야? 눈에 있잖아. 3개. 그래서 답이 3개요. 라고 하면 쉽게 틀리는 거야. 이거 답 아니야. 틀렸거든? 그럼 왜 아니야? 맞잖아. 지금 우리가 말한 것 중에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 있어? 얘가 x면 x가 나오면 fx는 fx니까 맞잖아. 그래서 fx는 x가 될 때가 언제야? 그러니까 fx랑 y는 x의 교점은 3개, 눈으로 봤을 때 3개니까 답 3개요. 라고 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 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얘들아, 4차 함수라고 별게 아니라 그냥 얘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2차 함수 3개가 합쳐진 거야.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도 돼. 결론은 지금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함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그치? 그러면 무조건 y값이 겹치지. 맞아? 그러면 잘 봐. 이거를 너희가 잘 이해가 되게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F 합성 fx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점 요거 0은 확정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x에다 0을 넣었어. 그러면 얘가 x에다 0 넣었으면 F 합성 f의 0은 f0이다가 되잖아. 근데 얘가 0이니까 f0은 0이다. 맞잖아. 그치? 이게 우리가 지금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요것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게 결론이거든? 그럼 왜 그러냐? 만약에 얘들아, 예를 들어 요 점의 좌표, x좌표가 1이라고 쳐보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x에다 1 넣었다고 볼게. 1 넣으면 이거지? 얘들아, 이거 몇이야? 0이지? 0이지? 그럼 얘는 F0이 되지? 얘는 F1이지? 숫자 다르지? 근데 같지 않아? 이해돼? 이게 왜 나온 거야? 이차 함수 꼴이라서 좌우 대칭이 y가 겹치는 함수라서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이차 함수의 함수가 2개가 있었대. FA랑 FB가 있었대. 근데 얘네들이 똑같대. 자, 이건 진짜 줄여서 말하는 거야. 2차 함수 fx가 있는데 a와 b의 함수값이 똑같대. 이거 너희 다 한단 말이야. 얘들아, 이 둘이 똑같으면 a가 b랑 똑같아야 돼? 똑같아도 되지만 꼭지점의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수여도 되잖아. 즉, 요 fx가 2차식이다. 2차식을 넘어서는 함수라는 가정하에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한 a, b는 a와 b가 같아도 되지만 a와 b가 꼭지점의 대칭이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가 이래. 근데 fa랑 fb랑 같대. 그러면 a랑 b랑 같으면 되겠네. 또 있지만 예를 들어 a가 1이라면 b가 3이어도 되잖아. 그래도 같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얘가 x면 되겠네 만이 아니라고. 대칭점이 있잖아. 정리돼? 그래서 잘 봐. 얘들아, 그러면 얘가 이 값이 x가 돼도 되지만 이 값을 갖는 또 다른 반대 꼭지점의 반대편에 있는 애여도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거를 내가 예시로 든 게 지금 이거 1 넣은 거죠.
이해됐니?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지금 여기 좌표가 이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0, 여기가 x에다 0 넣으면 똑같네, 라고 끝나자. 근데 지금 저기가, 여기 교점이, 여기가 1이라고 본다면, x에다 1로도 성립하잖아. 이 둘의 수가 다른데도 성립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값은, 이 x값은, 여기 있는 요 x값은 누가 되면 되냐면, 얘네들과 똑같은 y값을 갖는 x면 다 되는 거야. 얘가 0인데 x에다 0 넣어도 되지만 1 넣어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가 2라고 쳐보자? 그럼 2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쳐보자? x에다 마이너스 5 넣어도 이식 성립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에 x좌표가 3이라고 치자? 그럼 3 넣으면 이거 아예 똑같지? 그래도 되지만 이 반대편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6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치자. 마이너스 3 넣으면 완전 똑같겠지. 하지만 여기 좌표를 지금 얘가 꼭지점이 이쯤으로 하자. 내가 잘못 그렸네. 그럼 여기 반대편에 있는 요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이너스 2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찾는 요 식을 성립하기 위한 x값은 얘가 x가 나와도 되지만 x라는 함수값을 갖게 만드는 또 다른 반대편이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답은 지금 좀 너무 삐뚤게 그렸네. y는 x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함수값을 갖는 x값이 몇 개? 2개. 그럼 여기를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y는 베타에 해당되는 값이 2개 있잖아. 얘네도 성립하고 얘네도 성립하잖아. 다음 요 선의 y값을 갖는 x값들 몇 개? 하나, 둘, 셋, 넷. 요 선의 y값을 갖는 아이고 이거 아파져. 요 선의 y값을 갖는 1개, 2개. 그래서 답이 3개가 아니라 8개야. 이해됨? 그래서 지금 이해 잘 되라고 내가 임의의 숫자를 넣은 거야, 얘들아. 이거 이해됐을까? 이거 좀 알고 있어줘. 지금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낸 거고, 얘들아. 봐봐. 단순한 문제로 바꿔볼게. 낚이기 진짜 좋단 말이야. 자,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내가 fx야. 자, 문제. f 합성 fx가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거 안 배웠다라고 생각한다면 야, 얘가 x면 되겠네. 그럼 fx는 fx가 되니까 fx가 x면 되겠네. 그러면 줬잖아. 2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답은 몇 개다? 4개인 거야. 이거 답 2개 아니야. 4개야. 이해돼? 왜 4개야? 얘가 이 점과 이 점 맞지? 맞는데, 이 점의 y값을 갖는 또 다른 x값도 된다고. 이 점의 y값을 갖는 또 다른 x값도 된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답이 교점만 봐서 2개가 아니라, y값이 동일한 반대편의 점도 따져야 되니까 4개가 답이다. 얘들아, 저거 복잡하니까 요거를 이해하고 알고 있자. 알겠지? 요 예시를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저게 너무 복잡해 보이면 이거라도 이해하자고. 이거 낚이기 딱 좋다니까? 이거 해놓고, 이거 그냥 눈 떠 있으면 다 보이잖아. 2개라는 거. 교점 2개인 거 누가 한번 봐. 그래서 보기 1번, 1, 2번, 2, 3번, 3, 4는 4, 5번, 5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보고 교점, fx가 x면 되겠구나. 교점 2개네? 답이 2번. 개 쉽네? 채점? 오케이?
낫기 딱 좋은 문제라고. 합성함수에서. 내 말이 이해되더라? 처음에 보면 조금 난해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해하면 사실 별거 없어. 내가 그래서 이해 편하라고 숫자까지 줬지. 여기 꼭지점이 뭐 0,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F 합성 F에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치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넣으면 당연히 같겠지.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좌변이 아예 생으로 똑같으니까 맞겠지. 하지만 이 대칭이니까 여긴 3이겠지? x자리에 3 넣어봐. 얘 몇이야? 마 3이잖아. 똑같잖아. 오케이? 이 둘이 다른 수를 넣더라도 상관이 없, 그러니까 여기가 3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겠지. x에다 3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아예 똑같은 수니까 같은 게 맞는데, 얘네들은 다른 수지만 똑같지. 이차함수니까. 그래서 달라도 되는 거니까, 이 식을 보고, 아, fx가 x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 값을 지니는 이 fx의 함수값과 똑같은 값을 지니는 반대편의 x값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좀 다른 느낌을 하면 어떤 이차함수 이렇게 있었어. 근데 하필이면 교점이 꼭지점을 지나. 이때 f 합성 fx랑 fx가 갖게 되는 점은 몇 개야? 3개인 거야. 왜? 얘는 대칭점이 없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오케이? 요거 이해됐으면 됐어. 요게 297번. 자, 그 다음 298부터 300까지 혹시 질문 있니? 푼 사람들? 있나?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이거 안 푼 사람들은 299번 좀 신경 써서 풀어봐줘. 299번 신경 써서 풀어줘. 괜찮은 문제야. 299번. 뭐 300번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되고 300번은 사실 별거 없어서 근데 보기보단. 다음 301부터 303까지 푼 사람들 질문 있니? 302번. 302번? 자, 302번. 양수 전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와 f랑 g가 있는데 첫 번째, f랑 g는 역함수가 존재한대. 아, 그러면 f랑 g는 1대1 대응이다. 다음, f 역함수에 x를 넣으면 x제곱이 나온대. 자, 그럼 이거 바로 해석합시다. 얘들아, 너희 이건 잘하잖아. 만약에 f 역함수에다가 1 넣으면 2 나온대. 그럼 이거 너희 바로 바꾸잖아. 아, 그럼 원래 함수 2 넣으면 1 나오는구나. 그치?
그러면 요거라고 해서 숫자가 아니라 식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쫄지 말고 배운 대로 하자면 뭐야? F에다가 X제곱 넣으면 X 나온다. 식이어도 상관없어. 똑같은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요거 알고 있다면 얘가 별 이상한 거를 집어넣었어도 뭔 상관이야.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 오케이? 아무 상관없어. 알고 있는 그대로 가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거 해석했고, 다음 다 F 합성 G의 역함수에 X제곱 넣으면 X 나온대. 자, 얘는 요 역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F랑 합성되어 있으니까 얘처럼 바로는 못 바꾸겠지. 자, 이거는 일단 약간 보류해두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걸 보니까 F 합성 G의 30을 구해서 걔의 전체 제곱값을 구해보래.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해석했고 얘는 일단 보류해놨어. 근데 얘네 둘을 잘 보면 연결성이 보이는 거 보여? 봐봐. 우리 합성함수에서 맨날 했던 짓 똑같이 하는 거야. F에다가 X제곱 넣으면 X 나온대. 근데 요 합성함수를 보면 결국에는 이 값을 계산해서 fx에다가 넣었더니 x가 나왔다 아니야? 결론 똑같잖아. x가 나왔다, x가 나왔다. f에다가 뭘 넣었더니 x 나왔다, f에다가 얘 넣었더니 x 나왔다잖아. 결론. 얘가 누구면 돼? x제곱. 얘가 x제곱이면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 되잖아. 결과물이 x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 둘을 합쳐놨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 역함수에 x제곱 넣으면 x제곱이구나. 즉 g에 x제곱 넣으면 x제곱이구나. 이게 최종 결론. 됐네? 근데 x가 양의 실수, 양수. 그러면 G30은 X자리에다가 루트 30 넣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몇이야? 30이겠지. 그럼 얘가 F30이 되겠지. 오케이? 됐지? 뭐 똑같다는 거니까 결론은. 다음 F30은 이거 알잖아. F30은 루트 30 넣었다는 소리지. 그럼 F30은 루트 30이겠네. 해서 정답 30. 자, 보자. 307번. 일단 몰라도 되는데 알면 문제 푸는데 편한 거를 먼저 소개해 주자면 아는 사람은 알겠지.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에 딱 꼭지점까지만 잘려있는 함수가 있다 치자. 이 차 함수 딱 절반만 남은 2차 함수. 걔랑 무리함수랑 뭐다? 역함수 관계다. 그러면 자 앞에서 예전에 언젠가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무리함수와 어떤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어떤 무리함수랑 어떤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당연히 두 식이 같다라고 놓고 양변을 제곱해서 2차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게 맞는데 교점이 한 개다 두 개다 없다 할 때
교점이 한 개건 두 개건 없건 무조건 해야 되는 짓이 뭐였어? 첫 번째, 직선과 무리함수가 접한다. 두 번째, 그 직선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을 지난다.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얘네들 사이냐, 위냐, 아래냐를 따지는 거였어. 맞나? 이거 기억나야 돼. 무리함수 시험 안 보는 거 아니잖아. 무리함수에서는 교점이 두 개, 기억해. 이거 분명 내가 정리해줬어. 유리함수와 직선 간의 교점,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는 판별식, 두 점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인 거고, 안 만나면 판별식이 0인 거 맞는데, 마지막에 뭐 봐야 돼? 점근선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야 했어. 왜? 점근선은 안 만나는 선이지. 근데 판별식에서는 접하는 걸로 나오거든. 그래서 판별식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 판별식의 결과값이 점근선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된다고. 이게 유리함수와 직선 간의 위치 관계에서 포인트고, 무리함수와 직선 간의 위치 관계는 무리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두 개다, 하나다, 없다. 뭐로 나오건 간에 판별식은 0이다 밖에 못 써.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안 만난다라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아니야. 절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판별식이 0이다 밖에 못 써. 그러면 그 판별식이 0이다로 접하는 것만 알 수 있고, 추가로 시작점을 지날 때까지 구해서 이 두 선을 기준으로 사이, 위, 아래인 걸 확인해서 위에 있으면 안 만나네. 사이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네. 아래에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였어. 오케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 아니야? 지금 거기 식 보면 이차함수 절반 주지 않았니? 그러면 얘는 얘랑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히 얘 하듯이 하는 거야. 얘랑 똑같아. 얘가 시작점이라면 얘는 뭐야? 꼭지점이거든. 얘에서 위치 관계 보듯이 얘도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판별식만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 왜? 판별식만으로 하면 안 되거든. 얘도 봐야지. 무리함수에선 시작점을 봤다면 얘에서는 뭐다? 꼭지점을 봐야지. 그래서 문제를 보자. 자, 반쪽짜리 이차함수가 있었는데 얘랑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당연히 역함수를 구할 일은 없을 거고 얘랑 y는 x와의 교점이 두 개다 라고 풀겠지. 이 정도는 뭐 이제 기본이 됐고,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이 두 개다 라고 해서 얘네 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 숫자는 나올지언정 부등호가 안 맞잖아. 내 말 이해됨? 풀어본 사람들? 왜 그런 거냐면 너희가 요거 하듯이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래. 요거 하듯이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반쪽짜리 이차함수 2의 오른쪽만 남았으니까 원래는 요렇게 있던 이차함수인데 여기만 남은 이차함수가 있잖아? 그럼 요 이차함수랑 y는 x랑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건 첫 번째, 판별식이 0일 때를 찾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요 꼭지점, 무리함수에선 시작점 역할을 하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지날 때를 찾아야지. 그래서 이 두 선을 기준으로 이 둘에 해당되는 K값에서 사이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따졌을 때 어디야? 사이에 있을 교점 두 개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둘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다가 되겠지. 생각해봐. 지금 이거 안 나온 사람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만 하면 이런 사이 범위가 안 나오지 않냐? 그치? 사이 범위가 나오는 이유가 요거 안에서 그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도 애초에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구조 다 따졌으니까 이제 계산만 해보면, 자, 첫 번째 판별식이 0일 때 이때 K값 4분의 25 나오고, 다음 Y는 X 그래프가 꼭지점을 지날 때, 야 근데 꼭지점에 X좌표가 2인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이 꼭지점에 Y좌표가 몇이어야만 해? 2여야지. Y는 X 위에 있어야 된댔으니까. 그럼 얘가 2,2를 지날 때의 K값 찾아야지.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오는 거야, K값이. 그러면 너희도 알다시피 K값은 이 이차함수의 Y절편이니까 K가 크면 올라갈 거고 K가 작으면 내려갈 거 아니니? 근데 지금 우리가 찾은 게 꼭지점을 지날 때의 K값이 6이고 판별식이 0일 때의 K값이 이거니까 얘네도 사이에서 되겠지? 그리고 꼭지점을 지날 때는 교점 두 개 맞잖아. 그럼 얘는 등호 있어야지. 얘는 접할 때는 접할 때는 교점 하나잖아. 얘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최종 정답이 보다 꼭지점을 지나는 6 이상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가 6, 베타가 4분의 25.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 75. 오케이? 308번은 답 혹시 마이너스 14 나온 사람? 다 14 나와? 해봐. 수영이 14 나오냐 마이너스 14 나오냐? 몇 개 나와 K가? 4개? 마이너스 14가 나오면 정상은 정상인데 틀렸지? 자, 마이너스 14 나온 사람들. 그러면 너희의 논리대로라면 이거란 소리야. 마이너스 14가 나온 논리라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AC랑 BC가 같으면 A와 B가 같다. 맞아? 아니잖아. 이거일 수도 있지만 뭐도 가능해. 얘들아, AC랑 BC가 똑같대. 그러면 A와 B가 같을 수도 있지만 뭐도 고려해야 돼. C가 0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다시 봐봐. fx가 0일 때도 봐야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4가 아니라 14야. 자, 이 식을 성립하게 하는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14조차 안 나오면 그건 좀 그래.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변에 fx가 똑같이 있으니까 fx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니?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주 손쉽게, 아, 그러면 fx랑 gx가 똑같으면 되는구나. 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 그럼 fx랑 gx가 역함수 관계라며? 그러면 얘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찾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찾을 거 아니야. 그치? 시연아, 너 역함수 구했지?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아, fx랑 걔 역함수랑 언제 똑같을까를 보라는 얘기니까, 아, fx랑 y는 x의 교점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식이 두 개니까 두 번 하겠지. 얘가 x일 때랑 얘가 x일 때로.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2 나오고, 이거 풀어주면 7 나온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답이 마이너스 14가 맞지. 근데 틀렸다는 거였고. 그럼 왜냐? 요 아주 단순한 예를 보면 알겠지만, 요 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양변에 fx로 나눠서 fx랑 gx가 똑같다도 있지만, 애초에 그냥 fx가 0이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fx가 0대 되니까 fx가 또 두 가지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2x 플러스 2가 0일 때 x값 찾아보고,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7이 0일 때 x값 찾아보고, 그럼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지.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7인데 요 범위 안 들어가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 그래서 요 세 개 곱하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14가 아니라 14더라. 이해됐을까? 함수에서 얘들아, 당연히 어려운 문제 풀 줄 알고 기본 개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오늘 한 두어 개 했는데, 너희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문제들, 아까도 있었지. 내가 교점 3개인데 답 8개였던 거.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 알잖아. 이거 해석 못해서 어딨어. fx랑 gx랑 똑같으면 역함수다.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교점이니까 y는 x의 교점 찾으면 되겠네. 알 거야. 아는데 이런 거 놓쳐서 틀리면 억울하잖냐. 그리고 310번, 311번은 그림만 잘 그리면 그닥 어렵지 않아. 포기하지 말고 잘 그려서 해봐. 자, 그러면 넘겨보면 이제 유리함수가 나오거든. 자, 유리함수에서 일단 유리식에서 내가 중요하다는 거 몇 개 있었어, 그지? 유리식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누가 뭐래도 부분분수. 두 번째, 번분수 계산하는 법. 세 번째, 비율, 분수꼴이나 비율꼴로 되었을 때 는-k 붙여서 계산하는 거. 자, 지금 여기에는 부분분수랑 는-k 붙여서 하는 거거든. 여기는 옛날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서 너희가 좀 어려운 척 보면 가비엘이나 이딴 거 배우고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딴 거 나올 일 없으니까 걱정 말고 안 나와. 자, 12번, 13번.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분분수를 공식을 못 외웠다? 욕 처먹어도 할 말이 없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만 써주자면, 자, 12번과 13번에서 부분분수 쓰는 문제라는 건 눈에 보일 거고, 자, 부분분수의 일반 공식이 a 곱하기 b분의 c는 b-a분의 c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야? 바꾸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지워지니까. 였지? 자, 근데 313번을 보면 분모가 3개짜리지. 자, 얘도 공식이 있어. 부분분수. 근데 나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 번쯤은 보자.
자, 분모가 3개짜리 곱인 부분분수 공식은 C-A분의 D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1 마이너스 B 곱하기 C분의 1이다. 공식이야. 그냥 한 번만 봐도 나올 일 없어. 안 나와.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는 한. 나올 일 없어. 그냥 지금 이렇게 한 번쯤 봤을 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면 돼. 그 정도면 충분해. 대신에 312번은 못 풀면 큰일 난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야. 이젠. 그러면 제일 잘 나올 만한 문제가 15번, 16번이거든? 요거 2개 해보자. 요거 2개 하고 싶시다. 15, 16. 만약에 유리식 부분에서 요 유형으로 나온다면 15 아니면 16이야. 거의.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너희가 풀고 있는 그 2문제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되거든? 이거보다 복잡하면 진짜 어려운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2문제 중에 못 푸는 게 있다? 바로 채워야 된다. 15번. 자, 15번에서 일단 주어진 등식을 써보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지. 자, 그러면 이 3개의 분수가 똑같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 이 3개의 분수가 똑같은데 그 똑같은 값을 K라고 가정하자는 거지. 그러면 얘는 K다 해서 식이 요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얘는 K다 해서 2번째 식이 나오고, 얘는 K다 해서 3번째 식이 나오지. 이거 그냥 거의 공식처럼 풀이 있는 거다, 이건. 자, 이렇게 3개의 등식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하는 짓도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거지. 뭐야? 싹 다 더한다. 그럼 더해주면 x가 2개, y도 2개, 3z도 2개니까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3z가 될 거고, 이쪽은 k로 묶어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3z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면, 그지 같다면 얘가 0이 아니다 라고 주어질 거야. 아까랑 똑같은 이유야. 근데 얘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없으면, 그지같이, 그러면 너희는 2가지로 나눠 풀어야 돼. 첫 번째 K가 2일 때, 두 번째 얘가 0일 때. 오케이? 그렇게 푸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니?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뭐야? K가 2다. 얘가 0이 아니랬으니까. 얘네들이 똑같게 되는 조건은 K가 2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이 아니랬으니까 K가 2인 거밖에 없지. K가 2다.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시켜주면 x 플러스 y는 6z다. y 플러스 3z는 2x다.
3z 플러스 x는 2y다. 이렇게 세 개식으로 바뀌지. 그지?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이 있으면 그냥 흘러가듯이 가는데 구하라는 게 x, y, z로 구성되어 있는 분수잖아, 얘들아. 그럼 너희가 할 일은 이거 꼬라지 보면 그냥 거의 100%야. 뭐야?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야. x든 y든 z든 편할 대로. 그럼 한 문자로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얘들아 이거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그냥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래. 연립 방정식인데 식 3개짜리잖아. 그럼 얘네들 연립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봐도 y 자리에 2x-3z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뭐 x 자리에 이거 2x로 바꿔서 해도 되겠지만 뭐가 됐든 너희 편할 대로 아무거나 여튼간에 식을 합치는 거지. 그래서 나는 y 자리에 2x-3z를 넣을게. 또는 두 식을 빼도 되겠다. 여튼간에 문자 두 개로 만들자고. 그래서 자 얘네 둘을 연립해주면 나올 수 있는 식이 그냥 뺄게. x-3z는 6z-2x다. 정리해보면 3x가 9z다. 아, x는 3z네. 이 짓거리 왜 하는 거야? 구하라는 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분수꼴이라는 건 거의 100% 한 문자로 정리하라는 얘기였으니까. 그러면, 야, x 대신에 이제 3z 쓰면 돼. 이제, 그럼 뭐만 남았어? y만 z로 표현하면 돼. y만 z로 표현하면 돼. 그러면, 뭐 아무 데나가 넣으면 되겠지, 내가 구한 걸. 자, x자리에 3z 넣어볼까? 그럼 요 식에다 넣으면 6z가 2y니까 y가 3z구나. 됐네. x 대신에 3z 쓰면 되고 y 대신에 3z 쓰면 돼. 오케이? 이해됐니? 그러면 끝났지? x, y, z 분의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은 x 대신에 3z, y 대신에 3z, z. x 대신에 3z니까 27z 세제곱, 27z 세제곱, z 세제곱. 9z 세제곱분의 55z 세제곱. 9분의 55. 분모분자 더한 값 정답 64. 아주 전형적인 문제다. 이해됐을까?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316페이지. 자, 얘들아, 요거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 언제 배웠어? 항등식에서 배웠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모든 xy에 대하여 똑같은 말이었잖아, 그지? 저 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 근데 보니까 이거 등식이 아닌데 항등식일 리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등식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했던 짓 똑같이 하면 되지. 이거. 그 분수값이 항상 일정화됐는데 그 일정한 값을 k라고 두자. 그래서 얘가 k다 라고 두고 얘가 뭐에 대한?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푸는 거지. 그럼 계산해주면 2x 3y 플러스 a는 마이너스 3kx 플러스 bky 마이너스 2k다.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y로 정리해주면 2 플러스 3kx 플러스 3 마이너스 bky
플러스 A 플러스 2K는 0. 요게 X와 Y에 대한 항등식. 그러므로 얘가 0이다. 얘도 0이다. 얘도 0이다. 해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러면 B는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9다. A는 3분의 4다. 끝! 이거는 뭐 보면 기억이 나야지. 뭐 1년도 안 됐는데 배운지. 항등식에서 했던 거 그대로. 됐니?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각자 이제 조금 자기 계산을 할 거 풀고 하면 되고, 숙제는 그래도 꽤 많이 풀어봤으니까 숙제 금요일까지지. 지금 아까 했던 합성함수 그래프 이쪽 부분 안 풀려 있던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는 사람들은 322번까지. 오케이? 저거 많아? 적다는데? 아, 적당. 322번까지. 어차피 이따 쉬고 나서 322번. 322번. 다음 주말에 오는 사람 333. 들었지? 주말에 오는 사람 누군지 알지? 333까지. 자, 쉬었다가 각자 할 거 합시다.